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할 게 있어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음, 영어 공부 힘들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요? 단어, 단어. 왜? 외우는 게? 어떻게 외우는데? 쓰면서 외우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쓰는데 어떻게 써요? 이렇게만 쓰는 사람 손.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 손. 어떻게 써요? 얘가 1번, 얘가 2번.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외우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번, 학교, 쉬는 시간. 2번, 집. 1번인 사람 손. 1번인 사람 손. 그래, 3번 둘 다라고 하자. 2번, 집인 사람 손. 3번, 둘 다인 사람 손. 외우는 시간은요? 1번, 30분. 2번, 1시간. 3번, 1시간 30분. 4번, 2시간. 30분인 사람 손. 30분에서 1시간 사이 1시간 손. 1시간 반까지 되는 사람? 없네. 자, 첫 번째. 단어 외우는 방법은 좀 이따가 하고요. 외우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학교에서 외우는 친구들. 여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게임으로 예를 들게요. 게임을 하는데 너네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걸 같이 하면은 게임에 이길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물어볼게. 게임을 하면서 밥을 계속 먹으면서 해. 게임을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면서 해. 영화를 보던가. 그럼 이길 수 있어? 근데 왜 공부는 방해되는 환경에서 하죠? 게임에 1시간을 풀로 집중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야? 맞아? 그런데 1시간에 풀로 집중하지 않는 시간에 왜 공부를 하냐고, 첫 번째는. 그거부터 고쳐요. 단어를 외우는 환경은요, 본인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쌤은 버스 타면서는 안 외워. 왜일까? 어? 나는 버스를 타면서 내가 내리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 곳에서 못 내리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더 많아서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쌤은 대중교통 탈 때 자지도 않아요. 어, 나는 버스에서 자는 거 이해 못해 그래서. 지하철에서 자는 것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안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외울 수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 본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집이면 집에서 하고요. 스터디 카페면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요. 그 집중은요, 1시간 동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단어 몇 개야? 70개죠? 70개에서 80개야. 자, 근데 내가 질문할게요. 70개에서 80개 중에 거기 있는 단어랑 뜻이랑 정확하게 아는 게 몇 개 정도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70개에서 80개가
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안다. 그럼 1시간 만에 배우겠지? 다 외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80개가 생으로 모른다. 그럼 1시간 갖고 될까요?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단어를 외울 때는 본인이 단어가 정확하게 몇 개 정도 아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혹시라도 단어 한 글자라도 뜻이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외워야 돼요. 이해됐어? 그 이유는요, have라는 단어를 하나만 볼게요. have라는 단어 하나가 같다라고만 생각하죠. 맞아요. 먹다, 또 뭐 있을까? 가지다, 가지다, 갖다, 먹다, 또 뭐 있어요?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어 뜻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녀석들이 정말 많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어가 뜻이 여러 개로 활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많이 틀려질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단어 외우는 거. 단어 외우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요, 소리 내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제일 좋거든. 그 이유는 첫 번째, 단순히 적기만 하면요, 뭐만 돼요? 니네 얼굴 구조에서 활용하는 걸로 얘기하자. 눈하고 머리만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손까지야. 맞아? 요 세 가지만 쓰는 거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소리까지 내면요. 머리, 입, 소리, 눈, 손까지 활용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결국은 한 번 외울 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요. 외우는 방법 세 번째는요. 개인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쌤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 썼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파란색. 파란색 볼펜을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잘 외워준다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건데 파란색으로 할 때 기억력에 더 많이 남는다라는 기사를 난 읽었어요. 그래서 파란색 볼펜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두 번째, 쌤은 사실은 손이 되게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손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연필을 오래 잡잖아. 그럼 여기가 아파. 되게 아파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거는 엑셀이라는 걸 썼어요. 즉 컴퓨터를 활용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쓴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울 때 결국은 그 단어가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교장이에요. principal이라는 뜻이에요. 교장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안 외워졌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단어를 난 활용을 한 거죠. 이 단어 뭐라고 해? 욕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게 훈화 말씀이 되게 길었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거나 아니면은요, 요 앞 단어에 썼어요. 프린스라는 거는 왕이잖아. 맞아요. 왕자잖아요. 어차피 미래 왕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학교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됐어요? 학교에서 욕먹는 장이다라고 외우면서 난 외웠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결국은요, 가장 힘든 거는 그냥 단순히 노가다 하면서 쓰기 때문이야. 맞아? 그러면은 우리 페널티 종이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해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라고 하잖아. 그 단어를 가지고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요.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나라면 페널티 쓰는 방식으로 나는 단어를 외울 거야. 자, 그리고요. 단어 우리 누적이잖아. 맞죠? 단어 누적이잖아요. 3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겹치잖아. 맞아? 1개에서 2개 정도까지 겹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뭐야? 안 해온 거죠. 못 외웠다는요. 본인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본인이 핸드폰 만질 시간도 없고요. 본인이 공부할 거 말고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못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야. 하나만 집중을 했는데. 이해됐어요? 나는요. 학원에 12시에 와요. 집에 1시에 가요. 점심 12시에 와서 새벽 1시에 간다고. 거기에 난 국어 공부를 해요. 수능을 보려고. 그리고 니네가 시험 보는 자료 전부 다 내가 만들어요. 난 내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활용해요. 인우야, 졸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부터 우선 체크하고요.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돼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것도 맞아. 근데 대학을 간 사람의 비중과 안 간 사람의 비중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요. 대학을 간 사람의 비중이 많을까요? 안 간 사람의 비중이 많을까요? 냉정하게. 그러면은 그 길이 쉬운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쉬운 길이죠. 대학을 돈 벌기에는. 돈 벌기에는 가장 쉬운 길 아니야? 그치? 물론 가는 과정은 어려워. 근데 안 가고 나서 했을 때도 물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 주위에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한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어. 20살 때. 그 친구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일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너네가 학교를 9시에 가서요. 밤 12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한 달에 29일을 했어. 그리고 하루만 쉬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 그 친구가 얘기한 게 그거였어. 대학교를 안 나와서 내가 열심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거든. 본인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단어는요. 영어 공부에서 가장 필수적이에요. 단어 모르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문을요. 중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 지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본문 2개, 외부 지문 한 2, 3개, 2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정말 머리가 좋다면 달달달 외울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돼? 그거 외운 거 가지고 하면 돼. 근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가면요.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 한 10배 정도 늘어나요. 그러면 뭐야? 중학교 때처럼 외울 수 있을까? 힘들죠. 결국은요. 쌤이 수업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포인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변형에 대한 이해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요. 본인이 해석해야 돼요.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해요. 그럼 그게 받쳐지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 단어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문장 이해. 이해됐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것 중에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내가 내주는 숙제는요, 기본적으로 그래 5번을 써왔잖아. 근데 그거 결국 뭐 한 거예요? 그 다음 시험 잘 보라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5번 이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 써본 친구 있어? 써본 친구 있어요. 5번까지만 하죠. 맞아요. 내가 5번이라고 정해주는 거는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 기본 가이드라인일 뿐이야. 현실적으로는요, 10번, 20번 읽어야 돼. 근데 10번, 20번 쓸래? 아니면 본인이 읽을래?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줬어요. 오늘 시험 결과가 그래서 되게 궁금하거든. 어떻게 공부해왔는지에 대해서. 어, 그것도 시험 문제를 보잖아, 혜민아. 시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정해진 시간에 못 풀면 그건 틀린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말고는 나는 너네들한테 깜지를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깜지를 가장 시키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이거든. 쓰면서 외우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본인이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문장에서 본인의 말로 바꿔야 돼요. 모처럼 단어 외우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 그 다음이 문장 성분이에요. 왠 줄 알아요? 문장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을 쌤이 계속 알려주지. 왜 알려준다고? 모양이 바뀌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해됐어?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해. 우리 동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맞아? 그러면 그거를 투부정사로 바꿨어.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너네는 알고 있네요.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왜? 모양이 다른 것 같아. 근데 걔네도 머릿속으로 물어보잖아. 투부정사 용법이 뭐 있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있어요라고 얘기해. 근데 왜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 모양이 달라서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이해됐어? 너네가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울 영어는요, 더 이상 놀이가 아니야. 예전에 영어 배웠을 땐 뭐야? Hey, what's up, guys? How you doing?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한 거 아니야? 맞아? How was your day? Hey, 예준, what's up? 이게 다잖아. 맞아? 근데 지금 그렇게 영어에서 시험 볼 수 있어요? 너네 시험 보려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영어가 놀이가 아니라 학문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사과 2개, 사과 있네. 그래서 사과 2개네. 그래서 뭐야? 숫자 2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수학 더 이상 그거 아니에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 예전에 어머님이 읽어주신 동화 듣는 게 전부 다였죠. 맞아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글에서 무슨 내용인지 어떤 속담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게 국어 시험이야. 이해됐어요? 너네가 앞으로 배우는 건 전부 다 학문이야. 놀이가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더 힘들어요. 알아. 공부라는 것 자체를 놀이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진다라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미안한데 여기서 시험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국 교육이랑 안 맞아. 내가 한국 교육 바꿀 거야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나는 잘못 태어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래요?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갈래요? 그거부터 생각해보라고. 이해됐어? 단어 외우는 친구들 다시 한번 방법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이거는 쌤도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알려줄 수 있어. 근데 본인에게 맞는 건요 다 달라요. 본인한테 맞는 건 다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좋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요. 카페예요. 두 번째로는요. 되게 넓은 공간이에요. 넓은 책상에서 넓은 공간으로 있을 때 되게 공부가 잘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다 해보면 나 심지어 PC방에서도 공부해봤어. 다 해봤어. 집에서도 노트북으로 무한도전 같은 거 영상 틀어놓고 공부해봤고요. 다 해봤어. 결국 나한테는요 노래 듣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무한도전 같은 예능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예준이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채호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혜민이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민찬이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빨리 수업해 봅시다. 자, 명사가 목적격 보어인 문장을 읽기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 5형식에서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5형식 동사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쌤이 물어보는 거 이 둘은요. 뭘로 보라고 얘기했어?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보어의 형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해석할 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요. 해석할 때 주어는 보어이다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는 동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목적어는 보어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부른대요. 뭐를요? 그를 천재라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보어 자리죠. 근데 여기서 목적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어는 사람들은요 뭐 한대요? 부른대요. 그를 뭐라고? 천재라고 부른대요. 자,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봤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둘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어디서도 배웠어? 주어하고 보어도 같은 거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정신 차려. 잠 깨. 만약에 혹시라도 졸리면요 일어서서 듣거나 아니면 세수하고 오거나 물 마시고 와도 돼요. 단 졸리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졸음껌 줄까? 어. 지난번에 월요일 날 쌤이 대하고 직전 보강하면서 껌을 애들 졸릴 것 같아서 시험이잖아. 샀거든. 줘? 몇 개? 또? 채워도 줘? 또? 아니 배고프다고 먹는 거 아니야? 깨라고 먹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석만 좀 조심하게 봅시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는 둘이 뭐라고요? 제일 포인트 같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동사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라고? 명사, 형용사.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한 거예요? 명사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사가 들어갈 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사형식과 헷갈려요. 사형식과 헷갈려요. 자, 그래서 구별하는 법 알려줬어요. 다시 주어랑 목적어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IO, DO는요 둘이 다르고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같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볼게요. 특히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이 동사를 되게 많이 나중에 힘들어해. 오형식이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름 지어주다라고 해석이 돼서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밑에 문장에서 3번 하고요. 그리고 퀴즈 A번, B번 한번 해봅시다. 구문 분석하시고요. 해석 전부 다 하셔야 돼요. 3개. 3번하고 퀴즈 A번, B번.
자, 그럼 3번 문장 볼게요. 자, 주어고요. 나의 친구들은요, 뭐 한대요? consider 무슨 뜻이야? 고려하다, 여기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요, 고려한대요. 나를 뭐로써? funny person, 재밌는 사람으로서 재밌는 사람이라고 고려한대요. 자, 그래서 단어 좀 체크해 주시고요. consider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자, 밑에는요. 자, patient make you better person이라고 돼 있어요. patient 무슨 뜻이야? 인내심 참을성이에요. 인내심 참을성이에요. 인내심은요. 너를 만들어준대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이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인내심이라는 표현보다 뭘로 조금 더 아냐면 존버죠. 존나게 버티면 된다. 요거잖아. 내가 이거를 너무 잘 알아. 왜냐면 쌤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10만 원대 샀거든. 10만 원대 샀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2천만 원으로 됐어. 몇 년 냅뒀더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팔고 나서 2천만 원대 다 팔고 나서 보니까 9천만 원까지 가더라고. 그럼 뭐야? 존나 버텼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였거든. 쌤이 원래는 1,300원짜리를 샀었는데 9,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삼성전자라는 것도 3만 원에 샀었다가 9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나 뭐 한 거야? 그냥 사서 존나 버틴 거야. 그리고 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 했냐면은 옛날에는요. 20살 때는 세상을 비난만 했어요. 왜 내가 이러지? 왜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었던 거거든. 왜? 세상은 너네가 바꿀 수 있어? 없어. 그걸 비난만 한다고 해서 달라져? 아니, 안 달라져.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사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현실적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버티고 버티면서 지금 강사 일하는 걸 버텼거든. 난 원래 강사를 안 하려고 했어. 강사는요. 내 삶에 그냥 지나가는 직업이었어. 잠깐 대충 있다가 난 외무고시 보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눌러있죠. 결국은 나중에 중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요. 즉 외교관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강사에만 집중을 했어. 그랬더니 더 잘 되고 있어요. 너네도 뭘 할 거면 하나에만 집중해. 자, 그래서 존버는요 만든대요. 너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you랑 better person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격 보어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하면 되죠. 자, 근데 같은 단어야. make라는 단어잖아. 얘도 make야. 그럼 뒤에 거 당연히 뭐야? 목적격 보어야? 맞아? 자, 엄마는요 종종 나에게 만들어 주신대요.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주신대요. 자, 주어고요. 서술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야. 근데 이 뒤에 녀석과 같아 달라. 내가 쿠키야? 내가 맛있는 쿠키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다르네? 그럼 뭐야? 아이오, 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직접 목적어가 돼요. 둘은 다르고 둘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어는 계속 구분해 주시고요. 사형식 동사랑도 이렇게 구별해 주세요. 자, 뒤에 이어서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인 문장이라고 돼 있어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형용사 들어갈 수 있잖아. 자, 그럼 해석은요.
일반적으로는요, 보어가 들어갈 경우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요, 주어 자리에도 마찬가지. 주격 보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뭐야? 성질 또는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낼 때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그냥 형용사가 들어갈 땐 뭘 나타낸다고? 성질 상태라고. 이건 어디에도 똑같다고요? 주격 보어에도 같고요. 목적격 보어에도 같다고. 이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다 뭐야? 보어야. 보어라. 그러니까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영어가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같잖아. 아니야. 그건 니들 생각이에요. 왜? 말이 조금씩 다를 뿐이야. 동명사도 본질적으로 보면 명사를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보라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볼게요. You make me happy.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대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 형용사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도 뭐 물론 여기 밑에 문장에서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동격이 아니라 보충 설명하는 관계가 되면 형용사가 오는 것을 유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결국 보면요, 본질적으로 볼게요. 아까 말했죠. 목적어랑 뒤에 녀석이랑 같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결국은 행복한 대상이 누구야? 목적어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 쉽다고요. 그래서 통일할게요. 같다라는 걸로. 이해됐어? 자, 그럼 밑에 거 좀 봅시다. 밑에 거에서는요, A하고 B번만 빨리 해볼게요. 자, 지금 문장에서는 결국은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뒤에 단어 좀 체크해 봅시다. health는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명사네요. healthy는요, 형용사예요. difficult는요, 형용사죠. difficulty는요, 명사예요. 맞아요. 결국은 여기서 뭐가 맞아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enough sleep keeps our skin이라고 돼 있어요. 충분한 잠은요. 자, sleep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지금? 명사야 그러면. 자, 다시 구문 분석했을 때 지금 자리가 주어다라는 게 명확하게 판단되면요. 이 녀석의 품사까지 이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래서 뒤에 문장 keeps 유지하게 해준대요. 우리의 스킨이 뭐 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는 피부가 건강함이라는 명사가 돼야지 둘이 같은 거잖아. 맞아? 피부가 건강함이라는 게 말이 돼요? 건강한 상태로 나타내서 지금 형용사 들어가야겠죠. 그럼 밑에 거는요. 수학은요. 아이고 많은 학생들은요. 발견했대요. 수학이 뭐하다는 걸? 어렵다라는 것을요. 수학이 어려움이라는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형용사일 경우엔 뭐라고요? 상태가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옆에 것만 조금 체크해 주세요. 특히 find라는 단어가 우리가 발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 생각하다 여기다. 자, 그러면 find 외울 때 우리는 이제 발견하다만 생각하면 돼. 아, 책에서 어차피 나오잖아. 안 외워도 되겠네. 맞아? 시험 볼 때는 없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 문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쌤이 누누이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형식 동사였을 때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첫 번째로는 명사가 오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가 와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동사 원형과 VING가 오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부정사만 오는 게 있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에 왜 들어갈 수 있을까? 그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랑 형용사라고 했는데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있어?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조건이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6번의 녀석들은요. 일반적으로 같이 오는 대표적인 녀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추가로 할 건데 자,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 밑에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시키는 거야.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역동사라는 이름이 붙고요. 이 녀석들은 이 세 개가 대표적이고요. 이게 다야.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근데 이게 뭐야? 몇 번이냐면 여기 쓰여왔던 3번의 경우에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녀석들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지각하라는 건요. 느끼고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감각동사는요. 주어가 느끼는 거라서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어떤 건지를 인식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얘는 4번이에요. 혜민아 적어야 되지 않을까? 안 적어도 괜찮아? 지금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5번인 녀석은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뭐가 있냐면 help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준사역 동사. 그치? 요 help라는 녀석은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오는 녀석들은요. 대표적인 녀석들 밑에 여기 있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추가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want, tell, advise, teach, order, ask, allow, expect라는 녀석들은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ask는요. 오형식으로 할 때 요청하다라고 해석해요. 요청하다라고 해석해요. 추가적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들은요. force라는 말도 있고요. force, 강요하다. 요 단어도 있고요.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품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조금 체크해 주세요. 이해됐어요. 명사, 형용사 말고 뭐 들어갈 수 있어?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고요. VING도 들어갈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와야 될 곳이네.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숙제는요. 어? 스킬 30이랑 스킬 31. 쌤 주세요. 숙제 해온 거는 쌤 주세요. 내고 가시면 돼요. 31하고 해석이랑 구문 분석 해오셔야 되고요. 스킬 32는요. 공부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 좀 잠깐만 하실래요? 뒤에 거 좀 볼게요.
프랙티스 2까지 숙제 내줬었어? 제가 실제로 했어요. 너 프랙티스 2 안 내줬던 거, 했어? 그래서? 프랙티스 2까지 숙제 해올게. 워크북에 프랙티스 2까지야. 자, 그리고 이거 다 내고 가세요. 실로 가실 거예요. 응? 아직 채점 안 해서